노만석 대행이 받았다던 세 가지 선택안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 대행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했던 선택지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다음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들이 혹시 자, 정확히 노 대행은 세 가지 선택지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 아닐까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진수 차관은 한 차례 통화한 건 맞는데 선택지를 드린 적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하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안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휘권 발동으로 항소를 막는 안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부만 항소하는 안. 그러니까 결국 노만석 대행이 설명했던 것처럼 선택지들은 다 항소를 못하는 안들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노만석 대행의 주장처럼 이런 안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노만석 대행이 얘기한 것 중에 선택지가 3개라고 했는데 네. 그 3개가 다 어떤 경우든 항소 포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중에서 제가 세 번째 일부만 항소하는 안은 아닌 걸로 보이고 네. 저는 오히려 나머지 2개는 맞는데 첫 번째 중에 검찰 스스로 항소 포기하는 안, 이게 첫 번째는 중앙지검을 잘 설득해서 중앙지검이 포기하도록 하는 안이 첫 번째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중앙지검이 하겠다고 하면 대검 총장 대행이 그 중앙지검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식으로 검찰에서 포기하는 안이 두 번째일 것이고 세 번째는 지휘권 발동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이고 네. 그 만약에 거기서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세 번째 안을, 그게 지휘권 발동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중에 책 잡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선택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네. 항소 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만석 대행은 항소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2번씩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선택지는 그 세 가지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했겠죠. 그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자, 중앙지검이 알아서 항소하지 않는 안을 가져올 경우, 그리고 갖고 오더라도 대검에서 그거를 포기시키는 경우, 그것도 아니라면 법무부에서 어쩔 수 없는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노만석 대행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무부와 마지막까지 타협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표현 자체가 보안 수사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냐. 네. 그렇게 봐지고요. 실제 이제 1년간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너무 한쪽으로 또 검찰청이 폐지되고 난 뒤에 경찰이라든지 네. 특정 기관 쪽으로 힘이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사 시스템, 특히 이제 사법 체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냐를 놓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 또 전문가들의 의견, 또 시민단체 의견까지 다 받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네. 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었죠. 자,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길은 이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인데. 네. 글쎄요, 이제 그 논의가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물론 이제 그 노만석 대행은, 보안 수사권 자체를 이제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항소권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아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이제 항소 포기하게 했다. 막 그런 쪽으로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그저께 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대행을 네. 보고
너무 나무라지 마라. 왜 그 양반 탓만 하느냐라고 이제 그 입장문을 하나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중에는 정부와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고 여당의 입장까지 고려한 나름대로의 충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구로부터 맹시적으로 뭐 항소 포기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여당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 부장검사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는 하자는 쪽과 폐지하자는 쪽에 이제 양론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을 고려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검찰 쪽에서 유리한 네, 방향으로 네. 하자 하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을 것이다. 그러니 좀 봐주자 하는 그런 부장검사의 이야기 있는데, 자, 그렇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을 지키려 했다 하는 연장선상에서 보안수사권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세 가지 선택지를 스스로 고민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광석 변호사님. 아니, 근데 보안수사권하고 항소 포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 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딜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면 아마 보안수사권을 줄 것이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보안수사권 안 주겠다는 것이 주류잖아요. 네. 거의 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항소 포기를 해주면 보안수사권을 줄 것이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아틱한 생각이고 네. 또 그런 딜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원칙과 애규와 그다음에 관례에 의해서 항소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걸 보안수사권을 항소 포기하면 줄지도 모르겠다?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고 네. 그럼 보안수사권과 이게 맞바꿀 정도로 항소 포기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게 엄청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전체를 보면 좀 핑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정성호 장관이 사실은 만장일치로 오면 수사지휘권 발동해야죠. 항소 포기를 하기 싶으면. 그러면 그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은 발동하지 않으면서 뭔가 편법을 쓴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식으로. 그럼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 먼저 문제가 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장관이 신중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어차피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핑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서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간 노만석 대행은 퇴임식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직 물음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퇴임식 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좀 속 시원한 말들이 과연 나올까요? 잠시 후 10시 30분에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갖습니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그럼 저쪽은 누구며 과연 무엇을 지우려고 했고 뭐가 결이 다른 건지 하고 싶은 말은 퇴임식 때 하겠다던 노만석 대행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찰이 또 이번 외압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며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번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발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6명이 고발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박철호 대검 반부패 부장.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는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들어갔습니다. 왜 제1부속실장이 고발 대상에 들어갔을까요? 최병민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통령실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을까, 뭐 아마 이런 의문이 아닐까요? 근데 네. 현재 구체적인 증거는 뭐 현재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김현지 실장 들어간 부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네. 상당히 좀 다르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약간은 그냥 일반적인 의문 뭐 이런 상황을 그냥 포함시킨 것 아닌가. 네. 별다른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저기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면요. 네. 고소 그냥 각합니다. 최소한 범죄 사실과 연관되는 어떤 인과관계 정도는 있어야죠. 그냥 이거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냥. 네. 시민단체 고발이라고 하지만 시민단체가 구체적 범죄 혐의 사실을 가지고
한 고발을 보여주지 않고요. 굉장히 정치적 이슈화 시키기 위한 고발로 보입니다. 이거 수사에서 나올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에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러저러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이것도 김현지가 결정했다 그냥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고발이고요. 네. 한 가지 아까 더 붙이면 노만석, 이준수 차관간 뭐 3가지 선택지. 둘이 이준수 차관도 검찰 출신이고요. 네. 연수원 동기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이 위압적으로 어떤 선택지를 주고 하나 골라 이렇게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노만석 대행이 항소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차라리 또 수사지휘권 발동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둘이 이제 그런 대화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마치 이게 외압이라는 뉘앙스를 이런 식으로 자꾸 흘리는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거거든요. 이 둘이 이준수 차관이 자 우리 입장은 이거니까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할 사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후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자꾸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압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검찰 내부 구성원들한테 흘리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다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매우 무책임합니다.